간혹 교정과에서 상의가 안 되고 교정만 끝나고 의뢰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때 보면 심어야 될 임플란트 간격이 충분히 안 만들어져 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을 위치가 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달인 임달 박영준입니다. 교정 치료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환자분들께서 교정 중에 임플란트를 심어도 되나요?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진료실에서 자주 하시거든요. 오늘은 교정 환자가 임플란트를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랑 실제 치료 과정에서 어떤 순서와 협진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교정은 치아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치료이고,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않는 치료이거든요. 그래서 두 치료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환자분의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들어갈 자리를 미리 확보를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금니가 빠진 환자라면 교정 과정에서 그 공간을 정확히 만들어 둬야지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게 되고요. 반대로 임플란트를 먼저 심어버리면 치아가 이동할 공간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교정 치료가 꼬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임플란트를 먼저 심었다가 다시 제거하고 교정을 한 뒤에 다시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는 사례도 있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 고생이 2배, 3배 늘어나는 셈이 되는 거죠. 따라서 교정과 임플란트는 뭐가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정과 임플란트가 동시에 필요할 때는 반드시 교정 전문의와 임플란트 전문의가 협진을 해야 됩니다. 교정이 끝나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교정 도중에 미리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임플란트를 임시로 미니 스크류처럼 고정원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상실된 치아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을 때는 치료 중간에 심는 경우도 있죠. 이런 판단은 환자의 나이라든지 치아의 배열 상태, 뼈의 양과 질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두 전문의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게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교정 과정에서 치아가 이동을 하게 되면 뼈 모양도 같이 변하게 되거든요. 임플란트를 언제 심을지가 치료 성공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교정이 끝난 직후보다 일정 기간 기다린 뒤에 심는 게 더 안정적인 경우도 있고, 바로 심어도 괜찮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경험이 많은 의료진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타이밍이 가장 수월한 것 같으세요? 임플란트를 할 때 그 타이밍은 교정과 의사와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임플란트를 할지 이걸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간혹 교정과에서 상의가 안 되고 교정만 끝나고 의뢰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때 보면 심어야 될 임플란트 간격이 충분히 안 만들어져 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을 위치가 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정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치아에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치료를 해야 돼요. 교정 중에 임플란트를 꼭 밀어야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신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과 병행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고요. 다만 무작정 심는 게 아니라 전체 교정 계획 속에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정이 끝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하면 더 좋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빈 공간이 너무 오래 있게 되면요, 뼈가 흡수돼서 뼈 모양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정된 치아가 다시 틀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예후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잘 잡는 게 중요하고요. 교정과 임플란트를 따로따로 하면 안 되나요? 하는 질문도 있는데요.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같이 계획을 잡고 하는 거에 비해서 결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협진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 치아 배열은 맞췄는데 임플란트 자리가 어긋난다든지 교정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든지, 그래서 반드시 함께 계획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선생님, 근데 교정 중에 임플란트 자리를 비워두면 빈 공간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따로 가릴 만한 방법은 없나요?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교정 치료 중에 교정 장치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 뭘 끼워둔다든가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환자분들 대부분은 교정 치료를 하면서 오히려 삐뚤었던 치아가 가지런해지기 때문에 비어있는 부분을 너무 안 좋아 보이게 생각하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또 교정 치료를 할 때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교정 치료하면서 치아가 이동하면서 뼈 흡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교정 치료 환자분들을 임플란트를 치료를 했는데, 대부분은 임플란트 심기에는 굉장히 적은 뼈인 경우가 많아서 뼈 이식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중간에 교정 장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임플란트 수술할 때 기구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정 치료를 하시는 분이라면 임플란트 치료할 때 여러 가지로 불편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함께 좀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교정과 임플란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치료 기간이 더 늘어난다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꼭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오히려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않고 뼈에 고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는 임플란트가 있고 이렇게 뒤로 움직여야 되는 치아가 있을 때 임플란트를 고정원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치아를 고무줄을 걸어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더 빨리 치아를 당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를 적절히 잘 이용한다면 오히려 치료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임플란트가 혹시 잘못된다거나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못될까봐. 근데 대부분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단단한 임플란트를 심어준다면 고정원으로 사용하더라도 임플란트 치료할 때 작용하는 힘 정도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교정과 임플란트는 서로 충돌하는 치료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서로 보완해줘야 되는 치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정 과정에서 임플란트 자리를 미리 확보를 해두고 언제 심을지 전문가가 함께 판단해야만 심리적이고 기능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교정과 임플란트를 동시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협진 경험이 풍부한 치과에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치과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